식물이 겨울철을 보내는 방법은 대부분의 생물과 비슷합니다. Shimmer no waves, still the air, keep the quiet, and I'll understand your every.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이야기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제가 절 보시고 문득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가 절 보시고 문득 너 너무 살쪘다, 밉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대변을 해보자면 사실 생물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왜 겨울에 살이 찌느냐 한다면 생존을 위해서죠. 체지방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먹이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 동안 최대한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 사냥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체지방을 가득 갖고 있는 거겠죠. 사실 살이 찐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지방을 저축해 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뭐 또 하나 얘기해 보자면 오늘 주제인데, 그럼 식물은 겨울철에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하느냐, 그럼 어떻게 생존해 있느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좀 걷다 보면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집이라고 표현하는 집, 왕골, 겨 이런 것들이 보통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건 과연 뭘까?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나무나 식물에게 옷을 입혀준 것이다. 근데 과연 그게 뭐 되게 얇고 그냥 지푸라기인데 과연 진짜 식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진짜 월동의 효과가 있는지, 사람처럼 지방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식물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푸라기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겨울철을 보내는 방법은 대부분의 생물과 비슷합니다. 여름과 가을철 흡수했었던 에너지원을 조금씩 소비하면서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에너지원을 조금씩 소비하면서 그렇게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특히 식물은 겨울이 돼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생장과 생육을 정지시켜서 정말 느린 속도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오신 코이티비의 유미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나무를 보면서 왜 저 나무들은 다 이파리가 없냐, 왜 다 죽었냐 라고 물으셨었는데, 사실 그 물음이 저한테는 좀 생경했고 그 풍경이 유미님한테는 조금 굉장히 생경했을 거예요. đẹp nhưng mà cây cối nó rụng lá hết trơn rồi. Không có lá đúng không? Đúng rồi, nhìn nó lạ lạ. Nhưng mà nếu như mà vậy thì nó có sống không hay là nó chết luôn? Không, sống luôn. Ủa, nhìn như cây chết vậy đó. Mùa xuân. Thì nó mọc lại. Đúng rồi. Mùa thu nó rụng tiếp. Đúng rồi. Mùa thu thì rất là đẹp. Tất cả 사실 겨울이 있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 지역은 대부분 1년 내내 이파리가 푸르르고 단풍이 지지 않는 그런 형태일 텐데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열대우림에 있는 식물들은 사실 한국의 실외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따뜻하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실내에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식물은 필연적이게 추운 곳에서는 지상부가 죽고 혹은 지하부까지 죽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래서 초본과 목본을 나누는 큰 경계 중에 하나가 지상부가 살아있냐와 없냐입니다. 목본의 경우는 지상부와 지하부가 동시에 살아있지만, 초본의 경우, 풀의 경우는 지상부는 죽어 있더라도 지하부는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살아있지만 위에 있는 줄기와 이파리는 죽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위에 이파리와 줄기가 있다는 건 생장 활동과 영양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니까
위에 있는 생장 활동을 중지시키고 뿌리만 가을철과 여름철에 흡수했었던 에너지원을 조금씩 소비하면서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길가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바닥에 혹은 나무에 둘러주는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지상부는 죽어 있더라도 지하부는 살아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걸 좀 쉽게 설명한다면 사실 산이나 들이나 뭐 이런 자연 환경적인 내추럴한 공간에서는 사실 자연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이파리가 죽어 있거나 잎사귀가 쌓여 있거나 죽은 식물체들이 쌓여 있거나 단연 동안 쌓여 있는 유기물들이 존재할 텐데 그것들이 냉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얼음이 녹고 얼고 녹고 얼고를 반복할 텐데 그걸 잎사귀들, 죽은 잎사귀들, 유기물들이 보호해주는 층을 만들어줘서 직접적으로 땅에 그리고 뿌리에 냉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정원과 이런 수목들은 사실 자연 구조물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직접적으로 맞게 되고 그리고 얼음도 쉽게 얼게 되고 땅도 쉽게 얼게 되는 이런 냉이 계속 쌓인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서 온도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뿌리에도 결국 냉이 쌓여서 식물은 동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혹은 식물에게 직접적인 추위에 대한 피해, 저온에 대한 데미지를 막아주는 것을 우리는 월동 준비라고 하고 동해 방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Winterland, tell me all your secrets. Fill me. 벼의 줄기를 엮어서 만든 선피는 굉장히 얇고 가벼우면서 썩기 쉽고 그리고 굉장히 층층이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냉해를 막아주게 되는 거죠. 자연 구조물처럼요. 그리고 또한 자연 구조물에서는 식물체가 따닥따닥 붙어 있거나 이렇게 군립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대부분의 식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비슷한 장소엔 비슷한 식물들이 자라야 있게 되는데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자라면서 바람을 서로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인공적으로 만든 생육 환경, 그러니까 정원 그리고 길가에 있는 공공녹지 환경에는 바람을 막아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피를 그 주위에 둘러서 직접적으로 오는 바람과 그리고 냉해를 막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먼저 선피를 두르고 그 안에서 작업할 때가 많은데 그 안은 사실 제법 따뜻해요. 생각보다 따뜻하고 보온도 어느 정도 됩니다. Color trees, your yellow leaves move me. 동해 방지 작업은 보통 초본 식물의 상부 5cm 전후로 잘라주고 1년 동안 쌓인 부산물들을 걷어내줍니다. 그 후 겨울 내 보온을 높여주고 이후 썩어 비료가 돼줄 완결을 뿌려줍니다. 그 후 정원의 톤을 잡아주며 여름철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보온을 더해줄 바크를 뿌려줍니다. 그 위에 선피를 깔아서 말뚝을 박아서 고정해준 뒤에 교목과 관목에 선피를 둘러주면 월동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춥고 돌림병까지 돌아서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겨울인데요. 반드시 올 봄을 기다리면서 사람과 정원의 안녕을 바라봅니다.